안녕하세요. 저희 배우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기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연극 쪽이나 영화 쪽으로만 활동을 하신 분들은 드라마 쪽 캐스팅 디렉터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뭐 필름 메이커스에 맨날 오디션 뜨는 거에 대해서 지원만 하다 보면 연락이 오나? 하는 뭐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거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메일 보내고 하다 보면은 뭐 영화 오디션 보는 것처럼 연락이 오겠지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이메일만 보내고 아는 사람 통해서 뭐 프로필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드라마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연락이 진짜 안 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발로 뛰는 만큼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작품을 많이 한 건 아닌데 드라마 쪽에서 연락은 계속 꾸준하게 오거든요. 미니 시리즈도 그렇고 뭐 일일 드라마도 그렇고 뭐 장르물도 그렇고 거의 한 달에 캐스팅 연락이 그래도 한 두세 군데에서 많이 올 때는 5개, 6개 정도가 올 때가 있어요. 리스트 업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지금 이렇게 연락을 주는 캐디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되게 유명한 회사도 있고 좀 개인으로 캐스팅 디렉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그분 정보를 어떻게 모으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 카페나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진행했던 캐스팅 디렉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은 밑에 캐스팅 지원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분 이름들을 봐놓고 그분들 회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정보를 전부 다 정리를 해요. 그냥 글로 그냥 노트로 하지 마시고 이 정보는 계속 가지고 있고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엑셀 같은 걸로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캐드들끼리 전부 묶어서 정리를 하고 사무실은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뭔지, 이메일이 뭔지, 구글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미 많이 활동했던 배우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놔요. 뭐 사무실 위치라든지 이 캐디가 어떤 작품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적으로 정보를 모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옛날 정보도 많고 연락을 드려보면은 이미 캐스팅 디렉터 역할을 그만뒀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옛날 정보인 거죠.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활동하는 배우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뭐 최근에 제 지인이 모범형사라는 드라마에서 뭐 단역으로 출연을 했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캐스팅한 캐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혹시 뭐 캐스팅 디렉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냐, 혹시 이메일이나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거를 좀 받아서 내가 좀 연락을 드려봐도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싸바싸바 하는 거죠. 저도 뭐 그냥 물어보기보다는 뭐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뭐 요즘에 어때 하면서 이제 밑밥을 던져놓고 이제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뭐 같이 연기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자니까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뭐 이런 거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것도 또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다른 경우도 있고 뭐 이메일이 바뀐 경우도 있고 사무실이 이전한 경우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충 봤을 때 이 두 가지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게 가장 커요. 일단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모아놓은 자료를 전부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프로필과 연기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요. 드라마에서는 연기 영상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기 출연 영상이 꼭 있어야 됩니다. 프로필도 꼭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1차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은 100명을 보내면은 진짜 한 명도 답장이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메일로 프로필을 지원하는 거는 정말 기존에 있던 배우들과 신인 배우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계속 보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내기 때문에 캐스팅 디렉터 분들도 그걸 매일매일 정리하는 게 완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회사에 있는 막내 분들이 한다고 하시던데, 그걸 분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일이기 때문에 이메일은 잘 안 보고 캐스팅 하는 일도 바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기들한테 신뢰를 주는 배우들이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차로 이메일을 보내고 한 3, 4일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으면은 저는 연락처를 전부 등록을 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되게 공손하게 신뢰가 안 되게,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떤 배우 소개로 연락드리게 된 배우 정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드라마 쪽 경력이 없어서 제 프로필하고 연기 영상 보내드리고 싶어서 드라마 쪽 열심히 하고 싶어서 뭐 연락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굳이 장문으로 쓸 필요는 없고 예의를 갖춰서 그냥 보내시면서 PPT를 보내고 연기 영상을 같이 보냈어요. 그것도 전부 다 보냈더니 이것도 한 50명한테 보냈더니 그때부터 이제 좀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냈더니 바로 캐스팅 연락이 오기도 했었어요. 언제 스케줄 되세요? 페이는 얼마 받으세요? 뭐 등급은 있으세요? 부터 해가지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카카오톡은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냥 뭐 숫자 떠 있으면은 보게끔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깔끔하게 제 이미지에 맞는 걸로 먼저 맞춰놓고 하면은 뭐 그 내용은 연기 영상 같은 거나 PPT는 뭐 내용이 많아서 안 보더라도 이미지는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 이미지를 보고 호감이 생기면은 뭐 관심이 생기면 뭐 맞는 역할이 있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뭐 PPT를 열어보거나 연기 영상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일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던 작품들이 있고 캐스팅 디렉터 한두 명만 안다고 해서는 1년에 촬영하는 날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캐스팅 디렉터 분들과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을 때 연락이 오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보냈을 때. 그렇게 캐스팅 연락이 오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고 보통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단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카톡으로 보냈어도 이제 연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어떻게 친분을 쌓아야 하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캐내가지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프로필을 들고 거기 가서도 이제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배우 정현우입니다. 저 카카오톡으로 제가 바쁘실 텐데 제가 카톡 보내드렸었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좀 뵐 겸 해가지고 좀 눈도장 좀 찍으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종이 프로필을 드리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으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막 일하고 있는데 바쁜데 내가 가서 막 분위기 이상해지고 막 눈치 주고 오히려 막 블랙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배우가 찾아간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진짜 왜 굳이 여기까지 왔어? 라는 눈치를 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정말 친절하게 프로필 봐주시고 연기 영상도 봐주시면서 이런 부분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맞는 역할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쑥스럽고 내성적이고 이런 거를 좀 뒤로 감추고 당당하게 가서 저 신인 배우입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얼굴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쪽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 디렉터 분들도 사진이나 연기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한 번이라도 와서 연기를 보진 않더라도 이 사람의 뭐 신체적인 거나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구나, 의상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한데 뭐 정장 느낌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오디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와 이제 프로필과 연기 영상 통틀어서 괜찮으면은 이제 리스트업을 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만났을 때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만 보내고 카톡만 보내는 것보다는 잊혀질 때쯤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자주 찾아가면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좀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거나 좀 살이 많이 빠졌거나 새로운 것들이 생겼을 때 혹은 내가 좀 뭔가가 많이 바뀌었을 때 한 번씩 인사드리면서 뭐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은 그래도 연락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연기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캐스팅 연락도 없고 하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고민을 하고 새로운 내 안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연기 연습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요즘에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내 프로필이나 연기 영상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를 만나고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도
이번 달에 넷플릭스 드라마랑 JTBC 드라마가 연락이 왔었는데 하나는 이제 리스트업에서 떨어졌고 하나는 이제 미팅이 잡혀 있는 단계에서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연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캐스팅 디렉터 분들 정보 같은 경우는 뭐 회사도 있지만 개인 연락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유튜브 같은데 공개되어 있는데 오픈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이버 액터 길드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옛날 정보일지라도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서 연락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